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지난달 31일 나침반 교회에서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주 지역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기독교 대학이 교내 채용 방침에 관한 조사를 벌인 주 법무장관을 학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교육부가 공립학교에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캔자스주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낙태권 이슈가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2시경 맥헤니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차량과 충돌해 차량에 타고 있던 성인 2명과 어린이 5명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이들의 아버지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멕시코에서 살해된 언론인의 수가 1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 빌 게이츠와 전 부인 멜린다 게이츠가 4년 전 아들을 위해 매입한 시카고 대학 인근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지난달 31일 나침반 교회에서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주 지역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이빌립 선교사와 서 예레미야 선교사, 신영도 선교사, 심양선 목사, 한성민 선교사 등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나서서 교육 선교와 북방 선교, 남방 선교 등 통일소망선교회의 사역을 중심으로 북한 선교의 실제적 방법과 통일에 대한 준비를 소개했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는 북한 교회의 회복과 재건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지하 교회 성도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 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 기독교 대학이 교내 채용 방침에 관한 조사를 벌인 주 법무장관을 학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는 지난달 27일 학교의 기독교적 신념에 근거해 성소수자 지원자 채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학의 불법적 차별 여부를 조사 중이던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이 제출한 고소장에서 퍼거슨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종교 대학과 교회의 종교적 신념을 간섭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교육부가 공립학교의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새 행정명령이 구속력이 없는 법이며 새로운 법적 의무를 만들지 않고 준거법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교육감들과 교육위원회에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캔자스주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낙태권 이슈가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 이슈로 바이든 정부가 고전하면서 상하원에서 동시에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낙태권 이슈를 중심으로 진보 성향 및 여성 유권자들이 결집하면서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2시경 일리노이주 맥헤니 카운티 I-90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차량에 타고 있던 성인 2명과 어린이 5명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이들의 아버지가 결국 숨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은 롤링 메드워에서 온 32세 남성 토마스 도보주와 그의 아내가 5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역방향으로 운전하던 22세 제니퍼 페르난데스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을 하던 운전자와 토마스의 아내, 5명의 아이들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이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토마스 도보즈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대표적인 부호 빌 게이츠와 전 부인 멜린다 게이츠가 4년 전 아들을 위해 매입한 시카고 대학 인근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카고의 한 언론은 지난 4일 빌 게이츠가 지난 2018년 4월 가족 소유 조직을 통해 매입한 시카고 남부 하이드파크 지구의 3층 집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매도 희망가는 155만 달러로 4년 전 매입가는 125만 달러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보유세는 2만 369달러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멕시코에서 살해된 언론인의 수가 1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수호단체인 멕시코 중미지부는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 과나후아토주 매체 투보스 대표 에르네스토 멘데스가 전날 밤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티클 19는 고인이 생전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아왔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을 하고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소폭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은 91도까지 오르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76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